AI 한번 검색이 캐나다 국가 안보를 뒤흔든다. 정부가 주권 AI 전략을 전격 발표했지만 현장은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과연 정부의 장밋빛 미래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탄 돌리기일까요? 오늘 캐나다 뉴스는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디지털 주권 확보를 골자로 한 국간 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캐나다만의 자체 인프라를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지 먼저 알아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AI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디지털 주권 확보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AI 연산이 국외 데이터 센터를 거쳐 처리되고 있는 만큼 국내의 자체적인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술 훈련과 인재 유치, 비즈니스 도입 등 6대 핵심 펠러를 통해 단순 연구 강국을 넘어 실질적인 AI 역량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캐나다 기업의 AI 도입률은 12% 수준으로 글로벌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교육 부족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웨스턴 대학교 최고 AI 책임자 마크 데일리는 신뢰는 단순히 분위기나 말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성, 감사 가능성, 프라이버시 권리, 사고 보고 시스템 등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입법의 속도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술 주권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AI 확장 기조와 달리 현장에서는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시의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해밀턴 시청 앞이 시위 공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개발업체가 전직 철강 공장 부지를 분할해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AI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하고 대기 오염 그리고 막대한 양의 냉각수 사용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청 청사 안팎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주민들은 8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해 내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지역 주민은 해밀턴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장기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 이웃을 파괴하고 가족을 병들게 하는 이 결정을 막주십시오. 업체 측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망 부하를 줄이고 식수를 보존하는 책임 있는 개발을 약속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밀턴 시는 이례적으로 1,700건이 넘는 주민 의견서가 접수되는 등 역대급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기도 전에 무리하게 인프라 확장만 추진하다가 지역 사회의 저항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파 월드컵 첫 경기 개막이 이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론토 도심은 벌써부터 축제 열기로 들썩이고 있지만 주말과 다음 주 초 대대적인 지하철 운행 중단과 대중교통 감축이 예고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네이선 팔리스 광장입니다. 미니 축구장과 대형 포토존이 설치되고 도심 곳곳에는 각국의 국기를 단 차량들이 눈에 띄며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토론토 스타디움은 관람석을 45,000석 규모로 확장하고 관람객 맞이 막바지 점검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부터 경기장과 도심을 잇는 대중교통 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토론토 교통공사 TTC는 월드컵 대비 필수 인프라 공사를 위해 오는 일요일 7일 지하철 1호선 세인트 조지역부터 shepherd 웨스트역 구간의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지하철 대신 셔틀버스가 대체 운행됩니다. 문제는 월요일 출근길에도 여파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월요일인 8일에는 로렌스 웨스트역부터 윌슨역 구간이 단선으로만 운행돼 출퇴근 시간대 열차 지연이 최대 25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컵 특수 이전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고된 만큼 이동 전 대중교통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부 소식입니다. 물가 상승과 높은 주거비가 서민 생활을 더욱 옥죄면서 전국 푸드뱅크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푸드뱅크 이용자는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기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업 직장인과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빈곤층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식량 지원 단체들은 최근 6개월 사이 기고커 이용자가 35% 이상 증가했다며 현행 고용보험 EI 제도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푸드뱅크 연합은 정부의 EI 지급액 인상과 자격요건 완화, 플랫폼 노동자 포함 등 고용보험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비까지 치솟으면서 중산층마저 식량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됐던 유연 근무 문화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축소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기업의 재택근무 비율은 남성 20%, 여성 25% 선에서 1년째 정체 상태입니다.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실업률이 6.9%까지 상승하며 고용시장이 냉각되자 상당수 직장인들이 이직을 포기하고 사무실 복귀 압박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관리와 팀워크를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비용 회수와 통제력 강화가 더 큰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강제 복귀 정책이 오히려 우수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퀘벡주에서 또 한 번의 강력한 언어 규제 법안이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퀘벡 정부가 프랑스어 보호를 명분으로 법안 8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대부분의 성인 교육과 직업훈련 과정이 프랑스어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약 2만 7천 명에 달하는 이민자 및 영어권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영어 직업학교에서 사실상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계와 노동계, 이민자 단체들은 이미 심각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기술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AI 주권을 꿈꾸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삶은 데이터 센터 소음과 오염으로 위협받고 월드컵 축제의 이면에는 교통 대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찾는 이웃들의 한숨과 언어 규제로 미래를 걱정하는 이민자들의 목소리까지 화려한 정책과 숫자 뒤에 감춰진 시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김 기자의 오늘 캐나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